2023년 11월 4일 오전 11시 1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탱기입니다. 네, 지금 키움증권 영문이 조금 점검 중이어갖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영상을 뭐 만들까 하다가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각자의 의견들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제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요. 종목을 선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일로 예전부터 꽤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성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채널 성장에 꼭 도움이 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외주 종목을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주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뭐 한 5년 가져가고 뭐 10년 가져가고 이러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식의 재미가 떨어져요. 일단 첫 번째는 흥미를 잃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고 기다리는 거니까 이제 흥미를 잃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재미로 싸는 것보다는 진짜 이제 재테크성으로 이제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겠지만 보통은 물려서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장기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고 물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그날그날 주도하는 종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날그날 움직이는 종목들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은 그날그날 달라요, 다. 그래서 그 종목들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을 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상한 종목들. 뭐 과거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과거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냥 하방을 하고 찍고 있는 애들인데 그런 종목들을 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오르던 떨어지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있는 종목들을 꼭 사야 된다. 자, 두 번째, 근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여러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과거 내용들이 있었던 친구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뜻은 몇 년 전,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달 전도 될 수 있고요. 한 달 전도 될 수 있고 몇 주 전도 될 수가 있어요. 테마는 계속 돌고 돌거든요. 어떨 때는 2차 전지가 테마가 돌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반도체 테마가 돌 수도 있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한 섹터가 계속 쭉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어느 순간 멈추고 걔는 떨어지고 그 돈들은 다시 다른 테마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계속 움직이고 몇 주 전에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몸으로 좀 느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제 말에 조금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들이 다시금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세 번째, 이유도 없고 이슈도 없는데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피하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영풍재지 같은 종목들 및 과거 SG발 종목들, 라더견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좀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아주 이런 것들을 잡아낸다는 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예 걸러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어떻게 좀 볼 수 있는 방법은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었고 재료도 없었는데 무작정 오르기만 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슈를 저는 다루다 보니까 영풍재지의 이슈를 다뤄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한 번 몇 번 정도 빼고는. 근데 이런 종목이 계속 우상향을 한다? 무슨 이유도 없이?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의심을 해야 된다. 왜 오르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를 종목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네 번째, 물릴 만한 종목을 고르자. 이 얘기는 좀 1번하고 내용하고 좀 비례되어서 되는 내용이고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1번에 쓴 내용처럼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을 산다면은 아주 오래 걸리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1번은 제가 썼던 게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이제 내용을 전달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거래량이 있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종목들을 물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이슈도 있었고 근래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던 친구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시세를 줬던 친구들이 물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소외주일 경우고 테마성도 괜찮고 뭔가 재료도 괜찮은 애들인데 그런 경우들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단 퍼센티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적으로 물려도 되는 퍼센티지는 10에서 17% 정도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저는 물릴만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복을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7% 이상이 때는 20%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10에서 17%는 본전까지 오는 경우가 거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린다고 한들 10에서 17% 정도는 괜찮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한 종목을 좀 선택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도저도 잘 모르시면서 이것저것 종목들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매를 하기 전에 적당한 거래량이 있는 종목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 어떤 종목은 특정한 금액대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또 어느 구간까지 와서 맞고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우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각각의 그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목을 오랫동안 보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 패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좀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주구장창 계속 하나를 파고 있으면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감이 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이제 하나의 종목들을 주구장창 파보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뉴스에 관심을 가져라. 이슈를 다루는 제가 이제 주식쟁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뉴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슈와 뉴스, 뭐 이런 것, 뭐 이슈와 뉴스 같은 내용이니까. 뉴스가 뭐가 필요하냐. 소문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은, 뭐더러 이슈를 정리하고 뭐 하냐 뭐 이러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시장에서 이슈와 뉴스를 빼놓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 몸으로 치면은 피부를 없애는 느낌이라,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실적이 좋은 종목이어도 깡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재무제표, 뭐 기업 분석, 뭐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종목이 상패를 할 건지 뭐 적자인 건지 그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고 분기마다 적자가 안 나고 아주 좋은 회사이긴 한데 주가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실제로 진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실적 시즌이죠. 그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적 시즌도 어닝 서프라이즈, 뭐 턴어라운드 그런 내용들이 아니면은 보통 오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주변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맹신해서 종목을 선정하지 말자.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주변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주변 사람 말 믿고 돈 번 사람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변 사람들 뭐, 주식 보고 잘하는 사람들 뭐 많겠죠. 뭐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얼마 벌었고,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다 필요 없고, 주변 사람 말 믿고 돈 번 사람 정말 극히 드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제야의 고수들은 본인이 혼자 벌고 있어요. 그런 얘기 안 떠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있었을 때는 본인이 종목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어,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말짱 도루묵이야.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바친다고 한들 습득을 못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었던 종목이 오히려 더 많이 가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내 본 거랑 내가 본 거랑 내가 본 종목이랑 완전히 다른데 오히려 내가 선택한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 분명히 있어요. 이거 살 걸, 막 이러죠.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자, 마지막으로는 얕은 개미를 구독해야 된다. 얕은 개미를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여기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8가지를 좀 했는데 별거 아닌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게 단 뭐 십몇 분으로 얘기해서 이게 뭐 다 끝날 얘기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짚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저 얘기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고 길을 만드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제발 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부탁도 드리고 홍보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기본적으로 차트도 조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말짱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 기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타를 좀 써야 되겠다. 기타. 못해도 차트는 조금이라도 배우자. 이거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여기다 써야 되겠다. 기타 여기다가 이렇게 뭐 차트는 조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몰라도 뭐 눌림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알아야 좀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진짜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녁에는 중요 이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